자, 안녕하세요. 우선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 반 만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자,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원래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목소리가 약간 좀 감기기가 있어가 좀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일정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보통 시험 일정이 옛날에는 8월 달에 하다가 8월 달에 하니까 합격자 발표가 10월로 넘어가고 이러면 그 대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7월로 당겼습니다. 그거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7월 달로 하면은 지금 남은 기간이 7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남은 7개월 동안 열심히 고생하면은 여러분들이 감독원에서 합격증을 줄 거예요. 그죠? 자, 옛날 어른들 말씀이 정해진 날은 오고야 만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가수 나훈아 선생님이 부른 노래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자,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또 두렵다고. 자, 여러분들 기다리면은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그죠? 시험은 치르게 될 것이고, 또 수험생은 2,000명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6대 1이고, 여러분들 거기서 살아남아 합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죠? 저도 여러분들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잘 따라와 줘야 됩니다. 시험장은 여러분이 가는 거지, 제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현장에 이 등록을 해놓고 결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출석하는 사람, 그분들 내가 어떻게 얼굴도 모르니까 책임져 줄 수 없고, 출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00%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현실로 꼭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인강을 듣는 수강생들도 또 열심히 하겠죠. 그죠? 열심히 하실 거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기출문제 풀이부터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다른 학원들보다 두 걸음 더 앞서 미리 연습을 시켜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작년 내가 얘기했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이 난이도가 최하인데도 불구하고 제3보험에서 제일 점수가 안 나왔고 다들 점수를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실전에 약해서 그래요. 해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죠? 해보지를 않아서 그렇다.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또 다음 과정에 총정리, 약술 총정리하고, 또 문제 연습, 실전 연습에서도 그때는 시간을 늘려가 이렇게 또 테스트를 시험을 쳐볼 거예요. 그죠? 시험 치고, 모의고사가 5주가 너무 짧으니까, 그죠? 연습하는 게 짧으니까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연습할 테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현장의 강의를 이 새벽부터 나와 듣는 수강생들은 100% 합격하시는 거. 그리고 또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과락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기간은 첫 시간이니까 5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죠? 한 5주면 한 20강 되겠죠. 20강으로 강의를 진행하겠고. 자, 우리 강의 목표는, 이번 과정의 강의 목표는 첫째,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출제 경향을. 즉,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제까지.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고, 이 답안 작성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되지,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약술을 완성을 해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약술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대충이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번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약술 문제 해봐야 7, 80%
프로가 표준 약관이잖아요. 그죠? 표준 약관 약술 문제를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3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내가 약수를 정리하고 또 이렇게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답안 작성을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제3보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자, 다음부터는 꼭 40, 50분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한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고 내가 쓴 답안지하고 실제 여러분 답안지 다 있잖아요. 그죠? 실제 답안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왜 이게 문제를 못 풀었는지, 왜 아이디어가 그런 생각이 안 났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 그죠? 지금 시험이라는 거는요, 저도 시험 출제를 10년인가 시험 출제를 해봤지만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은. 이 시험은 2,000명이 시험 치는, 자, 올해도 작년에도 2,000 몇 명이 시험 쳤어요. 2,700, 80명이 몇 년 동안 시험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채점을 해야 돼요. 기간 내에.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내고 있고 문제 패턴은 똑같아요. 제가 출제를 했을 때나 이거는 큰 변동이 없어요. 거의 조금의 변동이 있지 똑같아요. 답안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물어보고 명확하게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걸 아무 쓸 게 없어요. 자, 여러분 나중에 문제를 보고 풀어보면 알 거예요. 여기에 계속 얘기하면 정해져 있어요. 뭐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써놨잖아요. 문제 2번에 보면 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나오냐. 지금 약술 문제랑 응용 문제, 응용 문제가 계산 문제다. 그죠? 계산, 응용 문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크게 약술 문제는 그냥 암기잖아요. 그죠? 암기고 실제로 보면은 이 응용 문제가 약술 문제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초 이론, 기본 이론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알고 응용 문제를 알아야 계산할 줄 알아요. 계산하라는 보면 여기 문제 2번부터 지급할 보험금과 근거를 쓰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답안지에 1 지급할 보험금, 2 근거 이렇게 쓰면 돼. 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 답이. 긴 얘기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시험 칠 때 똑같은 일 반복해야겠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문제 3번 같은 거에서 보험회사별로 그러면 1. 보험회사 A사 보험회사별로 지급할 보험금을 산출하라. 1. A사 이렇게 하고 지급보험금을 그러면 1, 2 뭐 이렇게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면 되겠죠. 답안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채점하고 이렇게만 쓰라는 거지 여기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제 교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모범 답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 이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시험장에 이것도 필요도 없어요. 쓸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죠? 그리고 정 이런 게 안 될 때는 그런 거 써놓으면은 동종 점수를 줘요. 1점이나 2점이나. 그렇게 하기 위한 거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출제 경향이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 자, 이거는 누구 말보다 내 말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출제하고 채점을 해갖고 그 패턴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죠? 출제자의 의도와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진짜 현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꼭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꼭 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내가 뭐에 생각이 안 났지? 뭐가 문제지? 이거 묻는 게 뭐지? 그리고 답안은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걸 알수록 빨리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암기가 부족해가지고 답을 못 썼거나 또 내가 출제자의 의도는 알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났다는 이런 거는 문제는 해결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을 찰 때도 축구를 하고 담화를 할 때도 요렇게 치면은 요렇게 골이 되겠다. 맞겠다. 이거는 알았는데 실제 행동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연습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출제자가 이게 문제를 읽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부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다 문제만 보면은 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쳐다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평생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약관의 14조에 16조에 알레르기 위반 효과를 묻는 거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고지의무 위반은 여부는, 응? 그 다음에 해지 요건, 고지 위반 요건, 해지 요건, 보험금 지급 여부, 수백 분 내가 얘기한 거니까, 아, 그걸 쓰라는 문제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틀리면 할 수 없지. 그건 연습을 하면 되지. 그죠? 그걸 좀 꼭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연습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제가 기출문제 교재 이거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년 됐습니다. 그죠? 지금 20년 동안에 출제된 문제를 거의 다 수록해놨어요. 수록해놨으니까. 그러면은 1년에 작은 문제를 합하면 최소한 10문제가 넘는데 200문제가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풀어봐도 거의 7, 80분 합격해요. 이것만 풀어봐도. 여기에 기출문제도 말도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또 중요하고 아주 좋은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거 풀 줄 알면 모의고사 다 풀 줄 알고 어떤 것도 다 풀 줄 알아요. 기출문제라도 열심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있는 팁은 제가 시험 출제할 때는 실제로 수험생들이 잘못한 것들을 실수를 많이 한 걸로 옮겨 놓은 거고 또 제가 시험 출제를 하고 학원 강의할 때는 수강생들이 시험 치고 나와서 했던 얘기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틀린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뭘 틀렸는지 그거 차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진행은 자, 제가 얘기하지만은 제가 수십 년 전부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6주, 기출을 5주, 그 다음에 다음 총정리를 4주, 모의고사 5주, 20주를 합니다. 20주도 적은 주가 아니에요. 1년이 반이잖아. 강의를 20주 들으면 충분해요. 여기에 뭐 어떤 학원들은 25주, 30주,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20주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죠? 20주만 열심히 강의 들어도 돼요. 언제 내 공부를 해? 내 공부를 언제 해요? 내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내 공부를 쓰고서 해야지. 20주라도 열심히 듣고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 그죠? 예? 여기저기 강의 든다고 하지 말고 이거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니까 내 과목을 선택했으니까 이 강의라도 열심히 듣고 따라오면 100점 맞아요. 100점 맞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의 진행은 표준약관은 자, 46개 조항 중에서 나오는 게 25개 내외예요. 내외 되니까 이거 잘 정리를 또 하시고, 그죠? 지난번 기본 강의 때 정리했는 거 이번 과정에서 다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실소는 자, 2020년까지는 이 3세대 실손입니다. 그죠?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제 4세대 실손이 나오는데 4세대 시간 관계상 또 여러분들이 4세대 시험이 나올 확률이 80-90%니까 3세대 시험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출제될 확률이 1-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4세대 실손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 3세대 요것들도 다 4세대로 풀어놨으니까 4세대 실손을 위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3세대 같은 걸 좀 보시고 일단 4세대부터 완벽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은 나와봤자 3세대 실손 나와봐야 10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정 안 되면 4세대 실손으로 3세대를 풀어놔도 기본 점수는 2, 3점은 줄 거예요. 왜? 내가 틀렸게 풀렸을 뿐이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왜? 선택과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머리와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하고 내 머리를 잘 생각하세요. 시간도 없고 머리도 없으면서
완벽하게 공부하 평생 해봐야 안 돼요. 네 과목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 안 돼요. 그죠? 빨리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서 머물 수 있노? 그죠? 젊은 사람 빨리 취업해야 되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빨리 공부해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암기도 떨어지는데, 공부하기 힘드는데, 합격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내 머리와 시간을 생각해서 중요한 거 나올 확률이 높은 것만 먼저 공부하고 남는 시간을 이거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거는 알게 돼요. 그죠? 계속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 자, 장애도 마찬가지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예외적인 거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예외적인 거. 그 다음에 장애 지급률. 이거 뭐 죽기 살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왜? 첫째는 장애 지급률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나올 확률이 50% 미만이고, 두 번째, 나와도 죽기 살기 외워놔도 그것가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안 외워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장애 지급률은 기본적인 건 당연히 알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하니까. 기본적인 거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좀 뭐 1, 2점 몇 점 틀리죠, 뭐. 어차피 니나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떤 놈도 장애 지급률을 100% 외워가가지고 그대로 옮겨 쓰는 사람 없으니까 2,000명 중에. 그죠? 그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 20명도 안 돼요. 1번 옛날에 요새는 전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시험 채점지 보면 1번, 2번 다 이렇게 수험생 번호가 있으면은 3번이 시손이다. 10명 중에 맞은 사람, 똑바로 맞은 사람은 20점짜리 맞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겨우 뭐 10점짜리 같으면 7, 8점이 한둘이 있어요. 여기 약술 문제 어떤 거는 거의 다 있죠. 빵점짜리 하나도 없고. 이건 옛날에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리고 그저 과감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년 동안의 기출문제가 거의 작은 문제까지 포함하면 1년에 한 10문제를 하면 200문제예요. 그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술 문제가 정리가 안 됐다면 이 기출문제를 보고도 약술 문제 정리하면 되잖아. 그죠? 그죠? 여러분들 외우면서 타이핑 또 젊으신 분 타이핑 잘 치니까 외우면서 이렇게 정리하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정리하는 거. 꼭 이번 기회에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약술 문제는. 그래야 다음 과정에도 또 시험을 치지. 그리고 기본 이론이 바탕이 없이 어떻게 계산 문제를 해. 그죠? 겨우 기본 이론 해봐야 표준약관 뿐이잖아요. 제3보험은. 표준약관. 그렇게 많게 되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또 여러분들이 손해사장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몇 가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이번 기출문제 과정에서는 약수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정리를 완전히 해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질문사항이 있으면 밴드 질문하면 됩니다. 그죠? 밴드 질문하실 때, 뭐 여러분들 심정은 이해를 가요. 근데 뭐 괜히 이런 거 물으면 창피하다 싶어 그렇게 하는데 1대1 채팅방에 질문하는 것보다는 좀 공동방에 질문해 주시면 같이 또 답변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자, 뭐 조금 첫 시간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론부터 볼게요. 총론. 자, 이제까지 20년간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20년간 두 문제 출제. 이거는 기초 이론이에요. 그죠? 기초 이론이니까 여기 뭐 특별히 더 저기 시험에 나올 건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건 없는데,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기초적인 거니까 여러분 조금은 제3보험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의 보험 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을 형식으로 담보할 때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기술하라. 자,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험산업은 일반 제조업하고 좀 틀려가지고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험산업은 예를 들어서 내가 빵공장 사장이다. 그러면 빵공장 사장은 내 마음대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뭐 100원을 내놓든지 뭐 빵 한 개에 뭐 10,000원을 판매하든지 자유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면 뭐 돈 버는 거, 떼돈 버는 거고 인기 없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입니다. 정부 규제가 없어요. 그러나 보험은 뭐예요? 그래서 이거 학원 같은 건물은 무조건 강제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거나 건물이 몇 층 이상은 무조건 화재보험을 가입해라. 아니면 뭐 학교라든가 뭐 공공기관 사람들이 많이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건물들은 화재보험이나 무슨 보험을 다 가입을 강제가 돼 있어요. 강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은 다른 제조업하고는 틀리 공공재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다면 규제를 그죠? 그래서 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도 마찬가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도 잘 보면은 기본적인 이론이니까 항상 기본 이론을 충실해야 돼요. 생명보험은 인보험이죠. 손해보험은 물보험이에요. 그다음에 생명보험은 장기죠. 종신까지. 손해보험은 단기가 많아요. 뭐 6개월 동안 뭐 6개월 공사 기간 중에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게 많죠. 생명보험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입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소액이지만 고액이고. 그죠? 그리고 뭐든지 그 위험의 예측이 가능한 거죠. 생명보험은. 사람이 태어나갖고, 그죠? 죽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안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위험 예측이 가능한데 손해보험은 뭐예요?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런 사고, 대형 사고라든가. 그래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는 걸 하는 거죠. 비상위험준비금을 별도로 하는 거죠. 무한사고 어떻게 예측했겠어요. 그죠? 어떻게. 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원래 겹nhập 금지된다. 겹nhập 금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겹nhập 금지된다. 자, 보험이라는 것은 동일한 위험을 가진 위험단체들이 위험단체를 구성해가 그 구성원 중에서 사고날 확률을 대수의 법칙이나 사고날 확률을 가지고 기금을 동일한 위험을 가진 위험단체들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통계 사고 확률에 의해서 보험료를 각출해 오다가 이 중에 누군가가 경제적 손실이면 그 손실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게 보험의 기본 이론이다. 그죠? 그럼 보험은 동일한 위험을 가진 위험 단체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질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겹nhập 금지가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금지가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3보험, 생명보험과 제3보험, 생명보험의 성격도 있고 손해보험의 성격도 있으니까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제3보험 같은 경우는 니도 판매하고 니도 판매하라 이렇게 돼서 제3보험업은 판매를 허용된 거죠. 겹nhập 금지에도 불구하고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3보험은 다 팔아라. 그래서 이게 제3보험의 특징을 써라. 이런 것도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보험도 특징, 손해보험 특징을 써라.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보험 종목별로 퇴직연금계, 퇴직보험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보험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퇴직연금계약이라든가 연금저축. 이건 뭐 증권사 가면 펀드가 되는 거고 보험회사 가면 연금저축보험 되는 거죠. 연금저축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의 재보험. 그 다음에 질병사망특약. 이런 보험 종목도 예외적으로 겹nhập 금지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자, 손해보험은 물보험을 다 팔아요. 제3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상해보험도 판매하고 있고 상해사망도 판매할 수 있잖아요. 제3보험 상해보험 포함되니까.
그럼 질병보험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못 파는 게 뭐예요? 물보험은 다 파고 인보험도 질병 사망만 못 파는 거예요. 질병 사망만. 그죠? 이건 못 파는 거예요. 생명보험은 뭐예요? 이건 뭐 생명보험이니까 연금보험부터 사망보험까지 다 파니까 인보험은 다 파는 거죠. 단지 여기 질병 사망하고 연금보험만 못 파는 거죠. 그죠? 연금보험만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 고유영리이기니까 놔두고 질병 사망에 대해서는 판매를 해달라. 어떤 로비죠. 그죠? 이렇게 해서 허용해 준 게 요 질병 사망이죠. 그러니까 손해보험이 제3보험의 특약으로 제3보험의 특약으로 질병 사망을 판매를 할 때는 조건을 준 거죠. 그냥 질병 사망을 무조건 판매를 허용해 놓으면은 생명보험하고 똑같아지니까 너무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보험 만기가 80세 이하라고, 그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 보장성 보험을 해야 된다. 돈도 2억 원, 가입 금액을 2억 원 이내까지만 해라. 요 조건을 준 거죠. 요 전체적인 걸 이해해야 돼, 그죠? 요게 총론에 나오는 기초 전부 다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제3보험의 특성을 쓰라. 그럼 여기 또 유추해 가면은 제3보험 중에서 손해보험적 특성을 가진 약관 조항을 쓰라. 아니면 그렇게 유추해 나갈 수 있죠. 그럼 어떤 게 있겠어요? 손해보험,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보험을 분류할 때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냐를 분류하는 거는 첫째, 대상이 사람이냐 물건이냐.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이냐 실손이냐. 이거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죠? 요 뒷장에 여기에 보험의 분류 요 나오는데, 그죠? 보험의 분류 나오는데, 자, 보험의 분류에서 보험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있어요. 법률상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제 교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무적으로 뭐 인보험이니 물보험이니 뭐 여러 가지 뭐 현가보험이니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게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이건 시험에 나올 리가 없고, 그죠? 실무상이고. 그다음 법률상 분류는 잘 알아야 된다. 법률상 분류는 상법상 분류하고 보험업법상 분류가 있다, 그죠? 상법상 분류는 손해보험하고 인보험을 분류했다. 손해보험은 6가지죠. 자동차, 해상, 운송 뭐 이렇게 6가지, 그죠? 인보험 분류는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 요 상법상 분류에서 제3보험은 없다, 그죠? 작년에 시험 나오시 올해는 절대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기본적인 거, 총론에서 해야 될 거. 제3보험은 없다, 그죠? 상법에서는 제3보험에는 보험 종목이 없어요. 근데 보험법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제3보험, 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가 배우지 하는 것은 보험법에서 분류된 보험 종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보험을 분류를 할 때도 법률상 분류와 실무상 분류가 있는데, 법률상 분류도 보면 상법상 분류와 보험법상 분류 2가지가 있다. 상법상 분류는 상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보험법에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설명을, 그죠? 첫 번째 문제 전체적인 한번 설명했는데, 요 4가지 중에 질병 사망은 원래는 순수한 생명보험의 고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에서 판매를 허용하면서 조건을 줬다. 좀 생명보험하고 차등을 주기 위해서 그 조건을 쓰라는 거다, 그죠? 자, 그 얘기. 자, 문제 1번은 그 얘기고, 문제 2번도 이제까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거 그거다, 그죠? 자, 보험을 기본적으로 분류할 때 대상이 사람이냐 물건이냐에 따라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나누고, 또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이냐 실손이냐에 따라서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은 원래 정력보험이다, 그죠? 정력보험이다, 그죠?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정해진 보험금을 주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1억짜리 가입하면 사망하면 1억 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손해보험 실손보상이다, 그죠? 기본적으로 물보험이니까 어떤 게든지 가격이 있는 거죠.
그죠? 피보험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피보험 이익을 돈을 환산하는 게 보험 가액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입하는 가격. 그러니까 이게 초과보험, 중복보험, 밀부보험이 되고 그런 거다. 그죠? 그래서 손해보험은 항상 실손 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3보험에서 자, 손해보험 특징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손해보험 특징이 있다는 말은 실손 보상을 하고, 그죠? 그거죠. 뭐, 보험 사고가 불확정적인 거다. 뭐, 이게 특징을 이렇게 따지는데, 그럼 제3보험에서 손해보험 특징을 뭐, 구현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쓰러가 뭐가 있겠어요? 실손 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거. 비례분담이 그런 거죠. 그죠? 비례분담을 한다니까. 본인부담금 상한제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쓰라고 합니다. 왜?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거는 중복을 안 준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그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총론에서 문제 2번까지는 풀어봤고, 제의가 이해됐나요? 지금 알고, 지금 이해돼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첫 시간인데, 뭐, 좀 틀린 거 없어요? 혹시나 또 궁금한 거나?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저기, 빠르진 않죠? 예? 자,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쓰고 이런 거보다가 자꾸 묻고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요구할 거예요. 암기해야 되니까. 계속 듣기만 하면 뭐해? 암기해야지, 암기,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문제, 약관 문제는 암기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내 거로. 그죠? 전체적인 걸 이해해야 되고,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자, 자, 2의 1. 보험약관의 체계와 구성입니다. 자, 20년간 4문제 출제가 됐는데, 이게 다 제 교재에는 저기, 약관 제도성 특약만 얘기한 거예요. 제도성 특약. 자, 제도성 특약이 생손보 뭐 한 10개는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하고 생보하고 손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제도성 특약 6개 중에서 중요한 거 3-4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제도성 특약. 제도성 특약도 약관이죠. 그죠? 차이가 있다면은 추가 보험료나 그런 거 납부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제도성 특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정도로 하고 시험에 출제될 확률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문제 1번에 특정 신체 부위 1, 문제 1번. 특정 신체 부위 항상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특약. 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보험 영업하거나 설계사를 근무하시거나 또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접할 거예요. 손해사정 접하고. 이거는 보험회사들이 요사이에 굉장히 많이 조금만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요새 병원에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병원에 잘 다니니까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다 특정 신체부위 질병 보장에 제한부 인수특약을 가입시켜 보려고 그래요. 보험회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실무에서 많이 쓰용하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특정 신체 부위나 질병이 있으면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나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특정 신체 부위나 질병이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표준치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으로 일정 기간 부담부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요 개념은 기본 요 특약이란 뭔 특약인지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쓰라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그죠?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라고, 요게? 막내 뭐라고? 이 특약이 뭐예요?
대충 얘기는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계약을 체결할 때나 계약을 한 후에도 내가 특정 질병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문제가 생겨가 회사가 정한 표준치에 미달하더라도 회사가 일정한 조건을, 부담보를 일정 기간 동안 부담보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받아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특별 조건이라는 게 뭐야?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어떤 거를 물어보겠지. 그죠? 이거 어떤 거라고? 자, 항상 얘기할 때는, 자, 면책 사유를 쓰라고 하면, 피보험자 고의,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 이런 점수는 감점이에요. 그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이거하고 피보험자 고의하고는 틀리지. 습관을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해야 되지, 답안 쓸 때. 자,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 그죠? 그 다음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이 전이라 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이 세 가지를 그랬잖아요, 세 가지. 내가 시험 치러 가는 게 여러분들이 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외워봐야 소용없어. 나는 잊어버려도 돼. 난 필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외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질병에 보장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간으로 특정 부위에 부담보를 가입했는데도 간으로 발병돼도 보장해 주는 거 있다 그랬어요. 6가지, 5가지. 뭐라 그랬어요? 의지가 아주 강하셔서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5가지 얘기해봐요. 이것도 아직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특정 신체 부위 이외에 질병이 발생, 보험금 지급 사유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잘 보면서 욕을 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특정 질병 이외에, 그죠?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 뭐? 예? 그래. 상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한 경우 또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80% 이상 장애나 사망을 한 경우 또 예? 계약 체결하고 5년 동안 특정 질병이나 신체 부위에 치료 사실이 없이 5년이 경과했을 때 이거 되겠어요, 이게. 첫날이라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했어요, 지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세상 걱정해서요. 시국이 하수상하니까 그 걱정해서요. 소용없어요. 걱정도 해야 되지, 진짜로. 이 나라가 똑바른 데 가도록 걱정은 해야 되지만은, 일도 해야 되지. 시험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날이 오고야 만다잖아. 자, 특약무효 예외. 본기간 중에 3개월 이내 암진단 받으면은 무효가 되는데 이때는 무효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간으로 부담보를 했는데 본가입하고 나서 어차피 간으로 보장도 못 해주는데 3개월 이내 암진단 받았다고 간암 무효 이건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계속 기본을 계속 여기까지 계속 하다가 5년이 되었다. 요 부담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계속 기본은 이때부터는 보장해준다 그런 뜻이죠. 자. 보통 보험 한 4개 정도를 이내에서 부담보를 하는데 보통 부담보면 1년, 3년, 5년 뭐 이런 건 1년, 3년 잘 없고 5년 아니면 전보험 기간이죠. 전보험 기간이 많아요. 그죠? 전보험 기간. 그죠? 그럼 손해사정 실무할 때도 안타까운 경우를 한 2번인가 내가 봤는데 보험 가입하고 나서 가입할 때는 뭐 괜찮지 시키니까 설계사가 얘기하는데 부담보를 가입해놔서 그럼 털컥 위로 부담보를 해놨는데 위암 진단받았단 말이에요. 위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5년이 다 돼가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래 하면 될 걸 4년 7, 8개월 됐는데 위로 치료를 하러 다녔어. 안 되지 이제 끝나버리지. 그죠? 과학 관계 없잖아요. 그죠?
특정 신체부위 질병 보장 제한법이 있어야죠. 자,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가 됐죠? 무조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A급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걸 첫 해에 나온 거고. 자, 선지급 서비스 특이하는 건 뭐예요? 문제 2번. 선지급. 미리 지급한다는 거죠. 그죠? 피보험자가, 그죠?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간주하고 사망보험금 일부를 번호 50%나 80%를 선지급하는 거죠. 선지급하면은 뭐 보험가입금액 감액이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지급 하려면은 지정대리 청구 대신, 그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험 타갈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지정대리 청구인이 자격이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저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삼촌의 친족, 이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대리 청구인의 자격에 약관마다 다 틀려요. 회사마다 약관마다. 어떤 데는 요 뒤에는 조금 달리 해놨는데, 뭐 간단하게 해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동거하거나 이런 말이 없는 회사도 있고 약간 틀리더라고요. 대충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대충만 외우면. 자, 선지급 서비스 특약은 그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8번, 9번. 자, 이 9번 응용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3번.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을 고지해가지고 과거 병력을 고지를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위하고 12지장. V 요거도 회사마다 거의 비슷한데 제 교재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면은 뭐 V하고 특정 질병이 예시를 모 보험회사 걸 예시를 드러난 게 있으니까 대충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위하고 12지장하고 경추부에 아래 보험기간이니까 전 보험기간이다. 그죠? 전 보험기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부담부 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다음 질문은 답하라. 자, 여기에 이 가입금액, 자, 가입금액 보장 내용 해놓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표현이 사실 이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이게 특약, 그 다음에 가입금액, 보장 내용 이렇게 써놔야 되지. 그죠?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암진단 담보 특약이 2천만 원 가입했고 보장 내용은 암진단 받으면 2천만 원 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놔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기본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표현하는 거죠. 어떤 상품 약관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걸 어렵게 해가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은 그게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제3부인 지식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야 되지. 이런 문제가 헷갈리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요 말은 가입금, 상품이 암진단 특약이고 질병 사망 특약이고 가입금액은 2천이고 5천이고 보장 내용은 이렇다. 그걸 묻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질문 1 봅시다. 2015년 10월 10일 콤바인으로 배수학을 마치고 콤바인을 운전하여 도로 운행 중 사고로 경추골절이 있어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과 근거를 쓰래. 자, 답변을 쓸 때, 답안 쓸 때, 첫째, 1번. 그죠? 답안이에요. 그죠? 1번 답안. 첫째는 지급보험금과 지급보험금 그대로 써요. 그대로. 지급보험금. 그러면 콤바인은 농업기계죠. 농업기계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상
사람이랑 물건을 운반할 때는 교통상해도 인정해 주는 거고, 일반 상해에서는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죠. 상해잖아, 그죠? 콤바인에 받쳤는 거.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그거일 거고, 자, 여기에 일반 상해 입원비 하루에 2만 원, 교통상해 입원비 5만 원. 이거 다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일반 상해보험금 10일 곱하기 2만 원, 이렇게가 20만 원. 그 다음에 교통상해보험금 10일 빼기 3일 곱하기 5만 원 해가지고 35만 원.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근거. 아주 간단하잖아. 근거 뭐예요? 여기 써놓으면 돼. 콤바인은 농업기계나 농업기계이지만은 도로상 운영할 때는 사람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써도 돼. 길게 안 써도 돼. 도로상 운영할 때는 그죠? 기타 교통상해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된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경추부 골절이지만 상해 사고를 보장해준다. 이 두 가지만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만 쓰면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답안은 길게 안 써도 돼요. 여기 제가 모범 답안이니까 이렇게 써놨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안 써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알고 있다는 것만 표시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위암으로 피보험자는 위암으로 진단받고 간으로 전이돼 가지고 간암으로 사망했다. 2번 답안, 그죠? 답안에 1.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뭐예요? 위는 특정 신체 부위 질병이니까 부담보죠. 전이돼 가지고 간암도 부담보죠. 단지 사망보험금 주겠죠. 질병 사망보험금 5천만 원. 5천만 원. 1. 근거. 자, 위는 부담보니까 보험금 지급 안 한다. 위암은. 그 다음에 전이로 인한 간암도 진단비 지급 안 한다. 단지 사망은 예외 지급하는 거 지급한다. 요 말만 쓰면 되는 거지. 간단하잖아요. 내가 이 약관의 기본 조항을 이해를 하고 요거 요령이 없으면 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요령만 항상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작년도 올해도 내년에도 항상 이렇게 할 거라고. 이것만 원할 거라고. 길게 쓰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뿐만 돼요. 답안 작성 요령. 쓰라는 대로 쓰라 이거지. 쓰라는 대로. 제가 매년 모의고사 때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돼서 올해는 아예 앞단계가 기출문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부터. 자, 그 얘기를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1, 2 질문사항과 달리, 1, 2는 제외하고 달리 피보험자가 병원 회원 없이 지내다가 가입 후에 2020년 5월 1일 날 최초 내원한 병원에서 위선정 진단받고 수술받았다. 지급할 보험금을 쓰라. 자, 2020년 5월이니까 결국 5년 지났죠. 그죠? 3번 답안. 3답안. 1.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자, 수술보험금이죠. 얼마? 100만 원이요? 100만 원. 근거. 자, 이 근거. 이 특약을 가입하고 나서 5년 동안 치료 사실이 없이 5년이 지나고 난 사고는 보장해 준다. 그걸 쓰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에서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걸 대비해서 지정대리 청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적용 대상 계약과 지정대리 청구를 자기에게 쓰라. 자, 이것도 개념이 뭐예요?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제목이 문제 4. 자, 문제 4번. 자,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지정대리. 내가 식물인간이나 정신행동장애나 식물인간 상태가 돼가지고 내가 도저히 보험금 탈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계약 체결 시나 보험계약 체결 후에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 놓는 거 말하는 거죠. 지정대리사. 그러면 지정대리인 자격이 뭐냐? 지정대리인 자격.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중요성 배우자. 그래서 3천 이내 인척. 그죠? 그거다. 그죠? 친족. 그죠? 친족. 자, 적용 대상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똑같아야 돼. 그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똑같아야 된다. 그걸 쓰라는 거잖아. 그죠? 자,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답안 자기가 쓴 거하고 한번 맞춰봐요. 왜 이게 헷갈렸는지. 그 답안을 쓸 때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종이도 많잖아. 계속 이렇게 뭐 문장을 계속 이어서 그런 습관 하지 마요. 그런 습관. 짜증나 채점할 때. 열받아. 왜 채점자한테 기분 나고 자꾸 그렇게 별로 그러면 자세히 보게 돼요. 그러면 화나. 이 새끼 이런 놈이 뭐 손해사정서 한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은 오픈된 자료가 아니면은 더 거칠게 더 리얼하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녹화해 놓으면 또 곤란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화난다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정해진 시간에 빨리 채점을 다 해야 바깥에 나가는데. 그죠? 갇혀 있으면은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못 나가고 이러니까 빨리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길게 쓰더라고. 계속 길게. 그랬으니 쓸 거 이렇게 간단하잖아. 문제사에 좀 띄우고. 그죠? 시험지 답안 쓴 거 한번 좀 나눠봐요. 내가 한번 보게.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